정치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68회네요. 네, 한 회만 더 하면 정말 70. 69지 70이야. 68 했는데. 한 회만 더 하면 이제 70회가 된다. 69를 뛰어넘고 싶어? 네. 그렇군요. 아, 그게 목표였어. 그 목표라니. 목적. 아, 목적. 목표가 있군요. 네, 분명한 목표가 있죠. 아닙니다. 네,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청견들의 정치 공동구역이라고 들으셨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을 만들어갈 육구를 좋아하는 오창석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늘 바라고 네, 있습니다. 요즘 육구 잘 즐기고 있나요? 난리군요, 난리야.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아니, 이렇게 세게 날린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난리군요. 야, 친구인 박지희, 김정은 난리군요. 김정은 수담에서 자직을 했어. 아, 정말. 아, 진짜요? 야, 난리군 난리야. 아, 그리고 제가 정원이가 오픈하는 카페에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네. 그 카페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대타. 수다맨 할 때. 수다맨 할 여러분 때. 놀러 오세요. 네. 김정은이 수다맨 녹음하러 오면 네, 박지희가. 제가 가 있고. 하지만 제가, 제 친구들도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남자랑 있으면 모른 척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가게는 무슨 가게인가요? 언어의 정원이라고 네. 책바입니다. 독서 카페. 네, 독서 카페. 네. 아주 독서하시는 예쁘더라고요. 네. 책바? 책바. 원래 그런 것도 있어요, 책바? 책바. 책맥. 책과 맥주. 이런 거. 좋네요. 갑자기 아까 육구 얘기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요? 아, 그럼요. 상상했나봐. 늘 상상하죠. 늘 꿈꾸고. 네네. 아니, 지난 주말에 지금 촛불 1주년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촛불이 성공적으로 혁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예?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야근했다고요? 네. 11시까지 하긴 했다 그래서 오랬나 했네. 네. 음란 마귀가 씌어가지고. 네. 야근. 갔다 왔어요, 촛불 집회? 아, 네. 뭘 갔다 와? 저 혼자 집에서 촛불 집회. 잘했어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토요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 정말 더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기분이. 그때 솔로였으니까. 그때 한 번 빼고 저는 지난해 촛불 집회를 다 나갔어요. 지난주에도 가고. 아, 지난주에 안 갔다니까. 지난주 솔로도 아닌데. 야근해서 못 갔어. 야근해서 못 갔다. 야근 수당은 다 챙겨받았어요? 마음으로 위로해주더라고요. 고맙다고. 2주년 행사에는 꼭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동영 작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2 예. 돌이었다고. 예. 도를 네. 거기, 대전에서 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 청와대 근처에서 해서. 광화문을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우리 딱 부모님하고 이제 양가 직계만 불렀거든. 4시까지 와야 되는데, 6시가 돼도 도착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막혀서. 이거 다 찾아냈잖아, 강화문 쪽. 그러니까 1주년 행사 네,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저희 까맣게 몰랐으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시다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아유, 멀리서 오셔서 네, 고생하셨네요. 예. 차 안에서 굉장히. 1km 남았어. 1km 남았어. 그런데 1시간 지나도 아직 1km 남았어. 그 내려서 걸어오셔야 되는데. 그래,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아니, 차 가지고 왔어. 아차가지고. 하여튼 뭐 돌은 잘했고요.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이거는 참 그렇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돌잔치를. 그 뭐 부모들 좋아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애 어차피 기억도 못하잖아. 절대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재우리도 기억 못할 거예요. 기억 못하지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뭐 우리야 우리지만은 또 이거 한다고 또 일찍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 네네. 다른 또 부모들 보면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보고 이제 자기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나 같은 캐릭터 처음이라고. 왜요? 아버님 한복 저 안 입어요. 왜요? 귀찮아 안 입어요. 사진은 이렇게 사진 저 찍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맥카트만 찍고 다 빠질게요. 이쁜 애들만 찍어요. 이랬대. 사진사는 되게 좋았겠다. 그러니까 편했겠네 같이. 빼고 하면 일하기. 되니까. 아이고 지난 방송에 2부에 청정납스 재유리가 살렸다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지금 편집할 때 나름 재밌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저도 방송 괜찮았어요. 이구동 세무서 편. 근데 뭐 다들 악플로 난리더라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세무사님 댓글 보지 마세요. 네, 세무사님 약간 긴장하셨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앞으로 청정잡수 폐지할 거예요. 뭐 이렇게 폐지를 마음대로 해요. 즉각 반응. 마음에 안 들어? 폐지. 그래서 지금 예약돼 있는 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누구 나오지? 김성회 보좌관. 이번 주에 그 김성애 보좌관 네. 하고 다음 주에 추모 기상캐스터 막방 최욱 끝입니다 이제. 정리잡슨 폐지. 추 하니까 나는 정치인이라서 추미애 혹시 추 뭐 기상캐스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추혜정? 추혜정? 추명호. 추혜정 맞아? 추혜정? 추혜정. 예. 기상캐스터? 예. 기상캐스터가 왜 또 나와요? 아니 기상캐스터로 안 나오고 그 전직이 승무원이 있더라고. 승무원으로 나옵니다. 우와, 승무원. 그렇습니다. 승무원으로. 좋네요. 네. 좋다. 제 친구도 승무원 많은데. 그래요? 승무원 특집으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오. 승무원 특집으로 회식 한번 하죠. 이 새끼 천재인데? 좋았어. 여자친구 이 방송 안 들어요? 듣는데 직업을 위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3주면 끝입니다. 정정잡슨. 소정잡스 그래? 몇 끝나면 분 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그때가 생각합시다. 청년 유니온 위원장님 추천하려고. 됐어. 우리는 그냥 닥치면 뭐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네, 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뭐 준비한 거 같지만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네. 없어요.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는 제유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네. 다시 한번 저도 몇 번을 전하겠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역 사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청취 후기가 올라왔는데, 무조건 남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남자 욕만 했잖아요. 그쵸. 남자가 지 맘대로 와서 소문 이상하게 냈을 거다. 라고 했는데, 남자도 싫으면 안 잔다, 옆에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남자를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제 개인의 삶의 가치관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도전합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댓글을 해서 남자를 너무 매도하지 말라.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근데 어쨌든 남자가 그 행동이 한국에 와서 막 이상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스토커처럼. 아니, 그냥 뭐, 쿨하게 또. 아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못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부럽네요, 젊음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렁이 어멈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부탁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찜질방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입시철에는 타 지역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주로 오는데 저녁 10시, 22시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또는 이미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퇴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곤란한 상황이 빈번합니다. 입시 때문에 타 지역에 처음 방문한 날 다음 날 시험 쳐야 되는데 출입이 안 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봐도 방법이 없고 결국 모텔 가야 한다고 합니다. 모텔은 되나? 모텔은 된대요. 미성년자가 모텔이 왜 돼?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이 돼요? 숙박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뭐. 그래서 다만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찜질방 출입 동의서를 출력해서 보호자 동의란에 보호자 성명 후에 가져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찜질방 출입 동서도 있군요. 네. 아니 근데 딱 들어도 모텔보다 찜질방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어쨌든 안 그래도 낯설고 초조할 텐데 하룻밤 쉬어갈 곳조차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모텔을 보내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왜 그런 지도를 안 해주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입시철에 잠깐이라도 대국민 홍보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몇 개 상위권 팟캐에도 댓글로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곧 수능이 다가오고 사실은 이제 저는 공학번이라 그 정시 지원율이 더 높았는데 대학 진학률이 요즘에 입학사정관제나 그런 것 때문에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어떤 전형을 거치기 위해서 혼자 상경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찜질방을 가는데 본인 나름대로 이제 찜질방 목도하고 편하고 하니까 갔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맞아요. 그 창석이 말대로 요즘 수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근데 수시가 보통 뭐 9시? 그렇죠. 뭐 이렇게 아침에 하죠. 면접이야. 그러면 지방 사는 친구들은 올라올 방법이 없지. 전날 올라와야지. 그렇죠. 맞아, 뭐 친척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친척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 둘이 있으면 친구끼리 모텔 가도 그쵸. 뭐 상관없죠. 될 것 같은데 혼자 올라왔는데 특히 여학생 같으면 모텔 가기가 좀 그렇고 찜질방 가는데 안 되고 이건 좀 그렇네요. 네.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라도 동성끼리는 상관없답니다. 모텔에 가는 거. 근데 이성끼리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 내가 찜질방 문제는 또 돈도 돈이잖아. 모텔 돈이 좀 비싸잖아. 그렇죠? 근데 찜질방 이성은 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뭘 둘이 같이 있으면 위험하지. 아니,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재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따로 자라 그래, 방. 아니, 뭐, 동성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찜질방 좀 터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찜질방도, 무작정 터지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 가출 학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요런 걸 활용해라라는 거야. 그, 청소년 찜질방 출입 동의서. 요거 해서 보호자, 딱 부모 도장 찍고 네네네. 정의심 적으면 찜질방에서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 또 확인 전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보호자 확인하고 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누렁이 어머님도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 네, 보건복지부 청소년 찜질방 출입 동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만약에 그냥 무작정 갔다가 그렇지. 내일 나가야 되는. 9시 시험이야. 그래서 그 전날 한 10시쯤에 찜질방 탁 들어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골치 아파져. 어디가. 그건 난감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수험생들도 참고하시고 이 방송 듣는 학부모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볼까요? 네. OSD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환승역 사연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 준다고 다 먹지 말고 먹었다고 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남자든 여자든 관계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일방적으로 자기만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쿨하고 아니고는 본인 문제고 모든 행동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구구절절 옳은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근데 뭐 준다고 다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만 형의 가치관과는 좀 반대죠. 줄 때 먹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줄 때 먹으라. 근데 이성과 감성이 또 싸워. 요거 배탈할 먹었다 배탈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감성이 작용한단 말이야. 이성은 안 돼. 아니 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운단 말이지. 힘들어요. 예. 어쨌든 뭐 잘 판단하세요. 먹었다고 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건 양자를 다 비판하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스스로의 결론은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근데 거예요. 뭐 성인인데 뭐 책임 자기가 지면 되는 거죠. 뭔 문제야. 안 그래요? 그럼요. 성인들끼리 하는 건데 문제 없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 책임만 자기가 지면 되는 거죠. 네,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뭐 알아서 판단해서 네. 행동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저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네, 책임 끝까지 져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또 엄허나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26일 목요일 저녁 5시 반 6시경에 서울역에서 이 작가님 에스컬레이터 마주치면서 오. 봤어요. 오. 물론 저보다 좀 어리시지만 생각보다 보스 있었음. 보스가 뭐예요? 포스. 포스. 보스. 머리 크기 생각보다 상당했어요. 아닌데? 상당했대. 까칠한 인상이었으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츤데레 딱이었음. 이 작가님 맞죠? 제 일행이 교양 레벨 떨어지게 했으리 이 작가님 몰라서리 암튼 그랬었네요. 뭔 말이야? 일행이 일행이 이 같이 작가님을 갔는데 형 몰랐대요. 못 알아봤다고? 그래요. 저에겐 강 다니엘보다 헐음이 있는 이 작가님 반가웠어요. 강다니엘 머리 크기 4배. 그래요. 아무튼 수년간 이 작가님 방송 같이 와서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우. 그날 갔습니다. 목요일 맞아요. 그래요? 진짜 근데 아는 척 한 분 안 계셨어요? 아니 없었어요. 이분도 아는 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있었어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그분인가? 그러면? 아니요. 아줌마 한 분이 그 사건 반장 잘 보고 있다고. 했었고 그날 우리 저 둘째 돌이기 때문에 우리 저 와이프랑 애들 제유랑 다 대전역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 내가 마중 나갔거든. 근데 그날 대전 국감이 있었어요. 국감 대전에 사는 거. 그래서 그 기차에 박주민 의원 의원들이 대거 탔네요. 그러니까 그 국감 야당 의원들이 다 탔어. 조홍천 의원 뭐 다 하여튼 여당 의원. 여당은 오신환 한 명 받고. 우리가 여당 우리 여당이잖아요. 야당은 오신환 노회찬도 받네. 근데 국감 여당 법제사무위원이 다 나를 알잖아. 네. 그리고 또 희한하게 박주민 의원이 우리 와이프 가방을 들고 내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애기 안고 막 가방이 없으니까 그냥 이 작가님 몰랐지. 제율이 어머니인지 모르고 들고 탁 내리는데 나랑 딱 마주쳤지. 그래서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역시 그 평소에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특시 탔나 봐요. 특시 탔어요. 저는 뭐 아니 국회의원들 특시 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율이랑 제율이 어머니. 고난이야. 저는 열차도 다 특실 비행기는 비즈니스 타요. 왜요? 안 돼요? 좋죠.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 있어. KTX는 특시 탈볼만 합니다. 우리 와이프 그때 이제 그 특실을 2개 끊었잖아요. 그거 어차피 뭐 깐난하기나 앉고 제일 옆에 앉히고. 근데 그
임산부 한 분이 그 옆자리 있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자리 주인이 와서 나가더래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옆에 앉으라고. 나는 이렇게 재율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 그분이 옆에 앉았대. 그러면서 임신 초기에 고생이시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 재율이가 또 눈치 없게 맞춰봐. 좁다 말이야. 그런 것까지 구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니, 또 재율이 마음이 예쁘니까. 그분이 굉장히 난감해했다고. 좁은 걸 좁다고 좁은 걸 좁다 그랬는데. 그렇죠. 훈훈하네요. 박주민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입증되는. 형수님도 역시 원래 착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작가님 빼고 다 착하네요. 말했잖아요. 왜 착한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 와이프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박주민 의원이 왜 내 가방을 들어줬을까 내리면서. 내 추측에는 박주민 의원 내리면서 분명히 날 봤다. 밖에 있는 날 봤다. 근데 내가 막 손을 들었거든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박주민 의원의 선행을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찌들었어. 하여튼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멋진 사람입니다. 네네네. 첫 번째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홍종학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증여 논란이 일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진 사퇴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판의 핵심이 뭐가 되는 건가요? 뭔 자진 사퇴야? 일단은 어떤 후보든 나오면 일단 자진 사퇴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됐잖아요, 이제. 네. 5개월 좀 지났죠. 지났죠. 5월 9일 대선이었으니까. 네, 5월 10일부터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홍 후보자가 예전부터 부의 대물림을 굉장히 비난해 왔잖아요. 그럼 어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네. 검증의 감도가 그런 말이 좀 이상해. 오히려 부자고 그런 사람이 나서서 부의 대물림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더 멋져 보이지 않아? 우리 같은 있는 사람이 세금 덜 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 문제 있어? 멋있는데 뭔가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리하다 그 의혹도, 이거지. 의혹을 키우니까 의혹인 건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홍 후보자의 장모. 네. 장모가 증여를 해. 네. 증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홍 후보자 그 와이프한테 한 번에 주지 않고 지금 쪼개기로 나눠줬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네. 쪼개기로 나눠줬으니까 세금을 깎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 아내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의 처형 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의 딸한테도 주고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세금을 쪼개려고 하면 처형한테는 왜 줘? 그렇잖아. 처형한테 왜 줘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됐어.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재율이한테도 좀 주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좀 주고, 재율이 아들한테도 좀 주고, 제이한테도 좀 주고, 제이 남편한테 좀 주고, 뭐 잘못됐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주려고. 증여세 내고 주면 그러니까 되죠. 한 사람한테 네. 재율이한테 딱 몰아주는 것보다, 이거 나눠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뭔 문제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세금을 안 냈으면 문제인데, 세금을 냈잖아, 다. 세금을 다 냈죠. 이 문제 없어.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어쨌든 상속은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을 하는 거고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주는 건데. 살아있는 거 주는 거죠. 살아있는 주는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건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분할 증여는 세무상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나눠서 주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할 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라는 게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근홍 세무사님 찾아갔어도 분산시켜라 라고 절세가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부의 대물림 막기 위해서. 한 명한테 몰빵시키는 것보다 큰 돈을 나눠서 여러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침을 따른 거죠. 그걸 가지고 탈세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세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이건 말이 안 돼.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적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홍 후보자의 딸이 엄마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왜 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딸한테 받고 이러느냐. 그치? 네. 그럼 딸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거야. 자, 홍 후보자의 딸이 할머니한테로부터 돈을 받았잖아. 네. 8억을 받았어요. 증여로 받았어. 근데 네. 8억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딸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8억을 받았으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지. 증여받은 근데 사람이. 이 딸이 미성년자야. 돈 번 것도 없고 지금까지 번 것도 없고 앞으로 벌 일도 없어. 중1입니다. 그럼 세금을 뭘로 냅니까?
8억 받은 걸로 내야겠지. 네. 근데 8억이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으로 내면 돼. 이 건물로 받았단 말이야. 네. 건물도 지분으로 받았어요. 건물 한 개를 몽땅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라서 팔아서 낼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누가 엄마가 대신 내준 거야 세금을. 대신 내주는데 그냥 내주면 거기 세금이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빌려준 걸 한 거야. 네 8억 받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지금 세금을 내줄 테니까 네가 그 있는 걸로 갚아 이자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와 딸 사이에 2억 2천만 원 금전 거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편법은 아닌 거네요. 뭘 편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른 거예요. 자, 이근홍 세무사 지난주 나왔습니다만, 내가 요런 일이 있다 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 줘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제일한테 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근홍이 찾아가. 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내라는데 우리 아들이 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내라고 얘기해 줬을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 나는 홍 후보자의 와이프가 분명히 세무사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왜 돈을 그렇게 증여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 제도라든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 공산주의 하지 뭘 왜 그래? 시장 경제가 그런 건데. 그럼요. 근데 홍 후보자가 문제가 돼서 뭐 이걸 기부하겠다. 그럼 그 사람 생각이고 하지 않겠다. 그럼 안 하는 거고. 이게 부자들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증여나 혹은 상속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증여나 상속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라고. 네. 최대 50%까지 때리잖아. 네. 40% 50%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잖아. 많이 냈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고. 그 세금 가지고 또 복시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삼성처럼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한 계열사를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자체를 쪼개기 증여, 원래 이게 명칭은 분할 증여입니다. 근데 쪼개기 증여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다 말씀드렸지만 합법이고 적법인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사실은 딸한테 줬을 때는 부모가 대신해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안 내도록 만드는데, 홍정화 후보는 아내가 딸한테 돈을 주는 거, 빌려준 것처럼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다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뭐 증여받은 재산을 다 기부를 하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해? 뭐 이런 거? 일단 우리 본인들도 사실 다 하자. 그렇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그렇지. 그 걔들도 자유한국당에서 따져보면 다 이딴 식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일단 돈 많은 사람 싫어해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홍종학 후보자 딸이 국제중학교 다니는 것도 뭐 학비가 연 1,500만 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실드 치기가 참나 껄쩍지근한데 네가 치세요. 니네 땅 사람이니까. 죄송한데 나도 실드 안 친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왜냐면은 홍종학 의원이 그동안 특목고 폐지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만약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분야랑 상관없이 딸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보내줘야지. 그런 거 딸이 가고 싶다는 거는 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뭐 특목고나 갔으면은 비판거리가 좀 안 된다고 봐. 왜냐면 특목고 할 나이는 16, 17살 아닙니까? 네. 이쯤 되면 부모가 자식 못 이깁니다. 아빠 나 특목 가고 싶어. 하는데 야 뭐 특목고야 지금 안 돼. 일반고 다녀. 뭐 이런다거나. 어렵다고. 16, 17쯤 되면.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고 나의 주관하고 나의 소신하고 다르다고 해도 자식을 강제를 못 해요. 요즘 16, 17은 머리 다 컸어. 아빠가 내 인생을 왜 그럼 뭐라 그래 그거를. 근데 이거 중학생이잖아. 아니 요즘 중학생도 얼마나 머리가 큰데. 중학생쯤 되면 글쎄요. 우리 뭐 김연아 선수 내리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가족의 상황이라 내부 사정이라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저는 중학교만 해도 저는 되게 성숙하기 때문에 그 딸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어쨌든 지원해서 합격한 거 가지고 그렇죠. 중기부 장관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재우주가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빠 국제중 이렇게 하면 깃방망이를 올릴 겁니다. 진짜요? 돈 없어 임마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탁 얘기하면 그걸 글쎄 어떻게 할까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본인이 가고 싶고
보내줄 수 있다면 사실 보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냥 이게 나도 그래. 나도 똑같습니다. 홍정학 의원이랑 나도 이제 뭐 특목고랑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 교육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막 보내고 싶고 그래. 근데 뭐 지가 가기 싫다는데. 야, 이거 참 이거는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딸이 진짜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커서 자기가 너무 강력하게 원하는데 야, 내가 앞으로 공직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특목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 못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벌써부터 성숙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 공직을 위해서 제일이 군대 보내버렸는데. 근데 끝났잖아요. 안 보내도 됐을 건데. 미안하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딸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장관이었다면 좀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지 뭐. 네. 그건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특성화 중학교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 정책이 굉장히 확고하게 예.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거를 뭐 이 홍 후보자가 막으려고 하고 이러지만 안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거지. 그렇게 비판의 시선이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실드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런 비판으로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을 이어받아야 되거든. 정치 철학을. 네. 근데 자기 딸이 국제중 다녀? 그럼 국제중 없애고 그러면 딸 퇴학시키고 이럴 거야? 이런 논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번에 내가 한번 슬쩍 TV에 나왔는데 이거 말고 여기 중학교 말고 여기는 네. 경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제중학교. 근데 제주도에 있는 국제중학교 요즘 많이 보내.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더 비싸. 한 6천만 원 이상이에요. 1년 학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지. 네.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국제중학교인데 한국인 훨씬 많고 대부분 출신 보면 다 강남이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TV에서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봤지. 저희 저기 보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논쟁이 붙었지. 나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뭐야? 왜? 왜 마음에 드는 소리 해요? 가상 토론을 한번 해봤지. 오긴 토론 집에서 연습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우리 와이프 놀리는 걸 웃긴다. 재밌어 하거든. 평소에 지론이랑 막 정만들 하면 막 평소에 열받지 당연히. 그래갖고 맨날 이거 다 녹음해갖고 다 올리겠다고 맨날. 제우리 대안학교 갈 겁니다. 그러네. 대안학교 가려면 부모님 인터뷰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몰라요. 대안학교 가면은 부모님 인터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 마인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부모님도 상담해요. 아, 진짜? 네, 최재성 의원 아들이 대안학교 갔거든요. 네. 최재성 의원님. 아, 지금 대전 너무 좋다고 대전에 자꾸 키운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대전엔 국제중 이런 거 없나? 글쎄요. 대전에 대안학교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다. 대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아니야. 다 알고. 다 알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하려다가 말했는데, 5개월 지났는데 아직 조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최장기간이죠. 중기부가 마지막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인데, 박성진 하려고 그러다가 박성진이 뭐 종교관, 뭐 역사관 문제 때문에 아웃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박성진 찾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박성진 이후에 더 힘들었다고. 지금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 홍정학 의원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홍정학 의원도 쉽게 오케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러나면, 정말 또 시간 엄청 걸리고,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법적인 게 한 개도 없어. 뭐 어쩌라고. 적법이고 합법이니까 다 보고가 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숨겼다면은 막 숨겨진 뭐 의혹 이런 게 됐겠죠.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상황이 될지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또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일단 국감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나흘 만에 상복을 입고 국감에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습관성 보이콧 증후군이다. 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렇지. 그냥 슬그머니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전 같았으면 나갔다 그러면은 뭐 장애 집회하고 막 박수 받고 으쌰으쌰하고 보수 언론에 막 써주고 이랬는데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네. 그냥 삐꾸된 것 같은 느낌이죠. 왜 그러나라는 생각만 드는. 그러니까 뭔가 이 예상 국회를 앞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
이번 국감 자체가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지만 이번 국감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국감의 자료는 6월에 거의 다 제출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한두 달 정도의 문재인 정부였고 그전엔 전부 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국정감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싫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명분만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계속 좀 보이콧을 해주셔야 국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그래요. 당장 11월 1일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본회의장 앞에서도 막 피켓 들고 막 난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점점 더 망해갈 것이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에 육박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빠져서 뭐 49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전혀 미동이 없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갈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싸움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도 뭐 이렇게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있어요. 동력이 떨어지는 게 있죠. 네. 안에 집안 싸움, 야, 니네나 잘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투쟁은 당 내부가 결속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이 지금 4분 5일 직전인데 지금 결속이 됩니까? 안 되지? 이제 다음 달 3일에 박근혜 출당권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른정당 보수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다.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탈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탈당해서 갈 수도 있겠죠. 누가 탈당한다고요? 바른정당의 보수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나갈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다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면 명분 쌓기용이니까 뭐. 예. 일단은 뭐 당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당의 진로에 대해서 본인들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후퇴를 하면서 이제 안철수가 또 철수했다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이 부산시장 적합 여론 조사에서 이분이 4등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안철수 이름을 부산시장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안 나갑니다. 안철수 부산시장에. 죽어듣게도 안 나갑니다.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서울시장도 안 나갈 텐데.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하고 부산시장 나가서 안 나갑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거돈 씨가 1위 했네요. 네, 그렇죠. 22 다자간 구도입니다. 오고돈 22, 서병수 10, 조국 8.7, 안철수 7.6, 이호철 6.6, 김세현 6.5, 뭐 김영춘 5.6, 박민식 2.6 뭐 이 정도입니다. 없음 모름이 합쳐서 30이 넘어갑니다. 조국이 3등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본인이 나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형님 원합니까? 아니 근데 오거돈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왔잖아. 너무 많이 떨어졌어. 부산 사람 그냥 귀에 오거돈은 기딱지가 앉았어.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하면 이건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거돈 서병수, 조국 서병수, 뭐 이렇게 이호철 서병수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고. 거의 삐까삐까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가지고 이번에는 오거돈이다. 그럼 뭐 오거돈 또 민주당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정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더라고요. 뭐 한간에는 뭐 전남, 뭐 서울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전남이 전남, 예, 서울은 아니고 안 나간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 그랬었죠. 왜 그럽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 은퇴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오창석도 자기 정치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거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힘이 없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정치라는 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 출마한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무조건 이기는 카드인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번 선거. 정리가 잘 될까요? 박지원 전 대표도 전남에 나가고 싶어하고. 박지원이 뭐 민주당입니까? 아닌데 뭐 쪼개지면 혹시나. 박지원은 네. 임종석이 나온다 그러면 출마 못해요. 말릴까봐. 상처받을까봐. 족대지. 이번에 안 되면 박지원은 정계 은퇴야.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 던진 카드는 임종석 보고 나오지 말라는 던진 거예요. 근데 임종석이 나오면 박지원은 철회입니다. 자기가 나왔다는 말 쑥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은 다 나가기 싫다 안 나간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푸시를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승리를 위해서 나 하나 좀 희생하면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아, 그럼요. 뭐 정권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젊고 유망하고 비전이 있다면 당연히 그럼요. 비서실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남지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은 우리가 임명하면 돼. 임종석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에? 그럼요. 임종석 없으면 비서실장 안 돌아갑니까? 아니요. 근데 전남지사 만약에 전남지사자를 잃어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 머리 아파져요. 부산시장을 잃어봐. 민정수석 조국 아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왔잖아. 네. 지금 밑그림 다 짜놨잖아. 네. 다음 검찰 개혁할 사람이 예를 들어 조국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뭐 검찰 개혁이 후퇴합니까? 문 대통령이 알아서 잘 임명하지? 문제 없어요. 단데 부산시장을 잃어보라고. 부산에 여러분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LCT도 다 건드려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부산시장이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어려워진다니까. 현직을 차고 있는 거 안 차고 있는 거 엄청난 홍준표 경남 도지사 되고 경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카드가 있으면 뭘라도 써야 됩니다. 홍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분 또 이상한 말 하셨던데 오늘. 늘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검찰을 말 향해서 충견들만 난무하는 개판 검찰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적폐청산 여기에 그쵸. 향수에 젖은 오로지 눈앞에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한 줌도 안 되는 정권의 실세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 요즘 검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 검찰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개 같은 노릇을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요즘 개소리 하고 검찰이 있어. 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 있을 때 더 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본인이 제일 심하지 않나요? 근데 현직 부산지검장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MBC 김재철 전 사장과 박문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MBC 김재철 소환해가지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는데 그 휴대폰이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더라고. 근데 그 휴대폰이 옛날에 그때 휴대폰을 어떻게 알아? 휴대폰 보통 언제 한번 바꿔요? 보통 2년만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신모델 나올 때. 김재철이 2010년에 사장했어. 그 폰, 그때 쓰는 폰이 아직도 있어야 그게 압수수색 효과가 있지. 바꿨으면 그만이지 디지털 폰에 안 나오는 건 디지털 폰에는 뭐해. 이럴 수는 있지. 이 양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집에서 예전에 쓰던 폰을 보관해놨어. 왜? 대표하려고? 어쨌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나올 수가 있지. 네. 근데 보통 보관하나요? 보관하는 분도 있어. 보관하는 분도 있더라고. 웬만하면 모르죠, 아재들은. 근데 요즘은 안에 들어있던 사진 같은 거 전부 다 클라우드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놓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제대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부산지검장 이 양반은 문제가 커. 이 양반이 MB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으로 파견을 갔어요. 국정원 파견 검사여서 감찰을 맡고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갖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검찰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정이잖아. 자기 친정을 이 양반이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려니까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갖고 파견돼서 그 검찰 수사를 방해해. 방해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하려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는 이상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헛방의 방을 만들어. 야 여기에 수색해 이렇게 된 거야. 수색한 거지. 네. 수색하고 직원들한테 검찰 수사 받고 재판 받을 때는 요렇게 증언하면 된다. 코치까지 줬어. 그러니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국정원법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못합니다. 요렇게 하라고. 코치했다고. 그건 뭐냐? 검찰이 조사할 때,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 이 XX가. 네. 그렇게 하라고 코치한 거야. 자기 친정을 공격한 거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직 지검장을 조사하는 건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렇게 된 상황인데, 저는 이번 참에, 요거, 국정원 파견검사, 네. 또 검찰 파견검사 있어요. 우병우가 불러가지고 파견돼갖고 또 개짓거리한 검사도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왜 국정원에 파견되고 청와대에 파견됩니까? 안 그래? 네. 파견될 이유가 없어. 그렇죠. 법률적 지식을 얻고 싶다. 변호사 채용해. 그게
그 국가 채용 확률도 높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정부가 검찰 권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였을 수도 있네요. 검찰 이거 봐. 이렇게 이용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데려와서 정보 빼내고. 우병우 같은 거 데리고 와갖고, 우병우는 같은 거. 검찰 파견 데리고 가고, 거기 정보 빼오고, 자기랑 심고, 이런 데 활용하고, 국정원 이렇게, 국정원 보호하려고, 파견 검찰 이용하고, 파견제도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네. 이 이제 국정원 수사 방해를 주도한 맞아요. 사람이고,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측근들로 구성된 7인의 멤버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얘네들 7인에 참 좋아하네. 이게 이 보수는 오마주 하는 것 같아. 비슷비슷하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국가 재건 최고회의 그러니까. 하고 전두환이 국보위 했잖아요. 그 네. 비슷하게 7인에는 7인회가 비슷하다. 진영이 비슷하고 안정감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남재준 원장 시절의 불법 행위들이 다 이 7인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세훈뿐만이 아니고, 남재훈도 이제. 남재준도. 남재준도. NLL 대화록 공개도 여기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뭔가 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그럼요. 이 7인회가. 그러니까는 다 이제 국정원에 파견을 와서 실세로 국정원을 좌지우지했다는 건데 참 국정원에 원래 있던 분들은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내부 폭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슬슬, 지금 검찰 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남재준 전 원장도 현재 출국 금지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곧 소환 조사가 될 것 같죠. 예. 근데 아버지의 공안 통치를 지켜봤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국정원이 굉장히 특별한 통치 수단이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좀 더 낱낱이 파헤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중정으로 쓴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홍준표에게 막말 같은 이 칭찬을 들은 검찰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504도 있고 505도 있고 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매년 포스트 시즌이 되면 항상 안표가 날립니다. 이번에도 무려 거의 10배 가까이 튀겨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 분 야구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안표 사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못 구하면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게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봤어요. 얼마나 주고, 몇 기억이 배?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비싸. 10배 이런지는 않을 것 같은데. 2배? 일반적으로 2-3배 정도? 1.5배? 응. 이 2배 하여튼. 근데 현장에 뭐라 그래. 인터넷 예매. 네. 다 끝났어. 근데 현장에 가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 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없더라고, 표가. 근데 이제 안표 상대에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사서 봤어요. 언제 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그거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요. 네. 한 오래됐죠. 5년 된 것 같은데. 오래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경기장 주변에 상시적으로 경찰관들이 입장할 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안표상 잠바 같은 거 들고 와서 주머니 손 넣고 와서 쓱 이렇게 그치. 저 있어요. 뭐 이런 거 싫어하고 돌아다니는데 어. 그걸 경찰들이 다 잡아내요. 그럼 요즘 어떻게 안표 팝니까? 인터넷으로. 따로 연락을 하도록. 완전히 딴 지역으로 오도록 그렇죠.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10배까지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가 되면 이거를 아예 그냥 직업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안표 쓰는 상관 사람이 있어. 안표상. 옛날에는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영화 다 극장 가면 다 안표상이면 난리였어, 난리. 영화도 안표상이 있었어요? 아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단관이어가지고 옛날에 엄청 심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인터넷 예매가 활성화가 되면서 약간 수강 신청처럼 그 불법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재기를 사람들하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매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뭐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요즘 중학생들도 간단하게 만든대요. 매크로 뭐 매크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코딩 이런 거 배워가지고 애들이 그런 거 만드는구나. 간단하게 만들. 그래서 우리 왜 커뮤니티 가면 지금 뭐 땡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막 강수 클릭했는데도 못했다 그러잖아. 네. 그런 게 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온라인 티켓 판매 시스템을 좀 더 보완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 위주로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뭐 일단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봐도 10,000석 가까이 판매를 했는데 10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이게. 실제 가격보다 한 10만 원 정도 붙여서 안표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라도 막 표를 비싸게 주고 구해서 원하는 공연을 보고 원하는 경기를 보면 다행인데, 가짜 예매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어요. 안표 문제도 그렇고, 그 온라인 하다 보니까 못 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결국은
빈좌석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 네. 그래서 예전부터 나와서 그 미국처럼 우리가 이걸 그냥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사람이나 그냥 내가 되팔 수 있게. 그걸 그렇지. 보통 이제 인터넷 용어로 되팔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런 게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경매 붙이고. 어. 미국에는 스타프허브라고 그런 사이트가 전문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데 마음대로 막 득대고 가격 올리면 안 되니까 가격 그 제한선을 딱 두고 네, 기준을 주고. 그쵸.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일단 뭐 안표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팔다가 뭐 걸려도 처벌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내가 문제네 결국은. 그렇죠. 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온라인 안표 판매는 뭐 처벌 규정도 딱히 없어서 걸려도 뭐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KBO가 리세일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티켓을 재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판매를 할 때 최초 티켓 가격의 130%까지 있네, 올려서 있네. 팔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구매자가 내가 이걸 사고 싶어요라고 글을 올릴 때는 가격 제한이 없대요. 그리고 구매자가 부가세까지 다 내야 되고.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거의 1000건 가까운 리세일 앱. 했대요 진짜. 예, 가까운 됐네, 거래가 그거. 이루어졌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정착되겠네요. 근데 리세일 앱 수수료도 받아서 또 욕먹고 있고 네. 어떤 데는 지금 티켓베이에 보니까 가격 한 장 280만 원에 판다는 글이 또 올라왔대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2차 티켓 시장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그런. 중고나라에서 많이 안 파나요?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보통 많이 팔았죠. 네. 아, 근데 중고나라에서 못 팔게 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우리 창경궁 야간 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중고나라에서 못 팔게 있어요, 법적으로. 다 단속해요. 이게 아까 뭐 지희가 말한 매크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인터파크에서 대행한 거 있거든, KBO. 네네. 인터파크에서는 그런 거는 자기들이 막았다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없어지지 표가? 또 이게 한 사람이 많이 못하잖아. 못하게 돼 있을 텐데. 그렇죠. 신기하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누군가 장난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탁 많이 했어. 아는 선수들 혹은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구해줬거든. 근데 이제 그 어려워요. 김연아법 때문에. 김연아법 때문에 어려워요. 네. 우리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선수들 구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선수들도 안 된다고.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 보고 있어요. 포기한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죠. 네. 네. 저도 뭐 롯데 지고 나서 달관한 느낌으로 야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야구는요. 정말 좋아하면 TV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맞아요.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 자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이 그럼 가서는 직접 경기장 가서 그냥 응원하러 가는 거지. 그 야구의 매력을 못 느껴. 그걸 또 뭐 동석한 이성하고 뭐 하려고. 뭐예요? 동석이라니 일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찌끄리 왔습니까? 다 보고 경기 다 보고 나서 여전히 핫한 곳은 일루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존. 뭐 어쨌든 그래. 멋있죠. 그래서 KBO에서 맛있죠는 뭐예요? 멋있다고. 네. KBO에서 네. 올해 이렇게 큰 문제가 됐으니까 오프 시즌에 그쵸. 이걸 좀 문제점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네, 연구해야죠. 내년 시즌에는 그렇죠. 이런 문제 없도록. 일단 티켓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매점 매석 행위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 오동상은 공부를 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동영, 박지희, 오창석 세 분께 좋은 방송 오랫동안 꾸준히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감정평가사 공부를 1년째 하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1년 전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를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강의 및 교재, 식비 등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알바비를 초과해서 근 몇 달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다음 시험은 2018년 3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아니면 여기까지의 수험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함으로써 빚을 갚는 게 나을까요? 구구절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소연받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줄일게요.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참고하실 제 상황 이렇습니다. 저는 2013년 패스트푸드점 알바, 2016년 알바, 2016년도 알바, 2014년에 동아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했네요. 30살이면 저보다 2살 작은 동아대 후배네요. 아버지는 화훼 농사 중이고 어머니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학자금 대출도 7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 8월부터 상환 보류했고 기타 생활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어렵네요. 1년 했다고 1년? 예, 1년째 하고 있대요. 저희 친동생이 감정평가사 공부 시작했습니다. 간평사. 실제로 교재비나 이런 게 진짜 비싸요. 왜냐면 간평사들도 다 법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법과 그렇죠. 관련된 책은 기본적으로 엄청 두껍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가 쉬운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잡고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1차를 내년에 합격한다면 2차를 뭐 어떻게 2번 볼 수 있거나 그런데 떨어진다면 이게 또 언제 무기한 또 연결될지 모르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해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시험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1차, 2차도 있고 뭐 1차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이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물론 그 원서 써놓고 시험을 안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합격률이 한 10%밖에 안 돼요. 100명 응시하면 10명밖에 못 붙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이야. 어려운 시험이고 뭐 1년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러던데. 거의 1년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 자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 벌리세요 조금. 부모님한테. 뭐 왜 어려우면 벌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다짐은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한다고? 일주일에 12시간. 아, 일주일에 12시간? 12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럼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일을 뭐 하루에 일주일에 12시간이니까 일을 줄일 생각하지 말고 네. 일은 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일하면서 일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따지면 뭐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나머지 공부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일을 더 하게 되면 이건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집세 정도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만약 같이 살고 있으면 집세가 안 나가겠죠.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할 필요가 있고 다 5개월 남았으니까 5개월 동안 한번 열심히 일단 해봅시다. 네. 5개월 동안 정말 세게 빠지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뭔가 더 집중할 수 있고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수험 생활이 진짜 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오래 하는 거랑 저랑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잔인한 과정인지 아는데 지금까지 했는 것 포기하면 다 물거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 그렇죠. 어디서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서 오라 그러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또 사실은 상관이 이게, 없는데. 좀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것도 아닌데 당장 그러면은 공부 때려치고 뭐 취업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보장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018년 3월까지 자, 일단 열심히 해봅시다. 2018년 3월까지. 저희도 만약 손을 응원하겠습니다. 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지? 더 허리띠 더 졸라매야지 뭐 그래. 이 지금 명확한 가게 상황과 이 사람의 그 정확한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도 1년 공부하셨고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어떻게든 저는 1차까지 끌어서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은 경제 상황 때문에 더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합격 또 떨어져서 미치겠어요가 아니라 더 하고 싶은데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다 어떻게든 내년 3월까지는 시험 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일본 갈 때 30살에 갔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한테 한 번도 벌리지 않겠다고 갔어. 그러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이 새벽 한 3시 반에 끝납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 반에 끝나. 그러면 한적이네. 전철이 끊어졌잖아? 네. 일본 택시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어떻게? 걸어가요. 얼마나? 1시간 반 걸려. 그럼 집에 딱 도착하면 녹초돼. 새벽 5시쯤 돼. 녹초야 뻗어. 그럼 9시에 학교 가야 돼요. 몇 시간 잡니까? 근데 그 생활을 한 2달간 했어. 3달간 계속. 왜? 그렇지도 않으면 난 굶어 죽는데 당장.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분도 조금 더 잠을 줄여요. 그러면. 언제까지? 5개월 남았잖아. 내년 3월까지만. 5개월 동안.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빡시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봐. 내가 정말 빡시게 했나? 그럼 나머지 5개월 동안 정말 빡시게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안 되면. 응? 그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아까워. 네. 그리고 이 자격증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글쎄요. 사람이 자기적 이 자기적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감정평가사. 왜냐면 이거 한번 따라오면 죽을 때까지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미래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따라오면. 실제로 저희 동생 그 준비할 때 감정평가사분 현직에 계신 분 10년 넘게 청정구역 들으시는 그래요? 분을 만나서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감정평가사의 거품이 많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알려졌을 때 엄청 몰렸다가 지금은 거품이 조금 많이 빠져서 예전보다 응시 비율 자체는 좀 줄었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에서 만약에 합격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는 금액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실례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느니까 한 1억 조금 넘는다. 그 사람은 완전 상위권이지. 1억 좀 넘으면. 네. 완전 상위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1억 넘으면 다 상위권이요. 네, 어쨌든. 뭐 의사도 안 그런 줄 알아? 의사 닥터페이시 얼마 받아? 700, 1000밖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굶어 죽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본인이 알고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야, 그렇게 따지면 박진이 진짜 상위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또 이렇게 몰아가시네? 아나운서 꽤 상이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열심히 내년 3월까지 해보시고 그때 돼서 꼭 합격했다. 좋은 소식도 저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부모님이 어렵으면은, 눈이 많더라도 살짝 좀. 네, 어디든. 누님도 뭐 다른 그 본인 일하고 계시고. 5개월만. 그리고 갚으면 되잖아. 합격해가지고. 세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68회네요. 네. 한 해만 더 하면 정말 70. 69치 70이야. 68 했는데. 한 회만 더 하면 이제 70회가 된다. 69를 이거죠. 뛰어넘고 싶어? 네. 그렇군요. 아, 그게 목표였어. 그 목표라니. 목적. 아, 목적. 목표가 있군요. 뚜렷하게. 분명한 목표가 있죠. 아닙니다. 네,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청견들의 정치 공동구역이라고 들렸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을 만들어갈 육구를 좋아하는 오창석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늘 바라고 네, 있습니다. 요즘 육구 잘 즐기고 있나요? 난리군요, 난리야.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아니, 이렇게 세게 날린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난리군요. 야. 친구인 박지희, 김정은 난리군요. 김정은 수담에서 자직을 했어. 아, 정말. 아, 진짜요? 야, 난리군 난리야. 아, 그리고 제가 정원이가 오픈하는 카페에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네. 그 카페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대타, 수다맨 대타. 할 때. 네, 수다맨 할 여러분 때. 놀러 오세요. 네. 김정은이 수담에 녹음하러 오면 네, 박지희가. 제가 가 있고. 하지만 제가, 제 친구들도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남자랑 있으면 모른 척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가게는 무슨 가게인가요? 언어의 정원이라고 네. 책바입니다. 독서 카페. 네, 독서 카페입니다. 네. 아주 독서하시는 예쁘더라고요. 네. 책바? 책바. 원래 그런 것도 있어요, 책바? 책바. 책맥. 책과 맥주. 이런 거. 좋네요. 갑자기 아까 육구 얘기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요? 아, 그럼요. 상상했나봐. 늘 상상하죠. 늘 꿈꾸고. 네네. 아니, 지난 주말에 지금 촛불 1주년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촛불이 성공적으로 혁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예?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야근했다고요? 네. 11시까지 하긴 했다 그래서 오랬나 했네. 예, 음란 마귀가 씌어가지고. 네. 야근. 좋았겠다. 그러니까 편했겠네 같이. 빼고 일하기. 합니까? 아이고 지난 방송에 2부에 청청잡스 재유리가 살렸다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난 좀 편집할 때 나름 재밌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저도 방송 괜찮았어요. 이구동 세무서 편. 근데 뭐, 다들 악플로 난리더라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세무사님 댓글 보지 마세요. 네, 세무사님 약간 긴장하셨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앞으로 청정잡수 폐지할 거예요. 아, 뭐 이렇게 페이지를 마음대로 해요. 즉각 반응. 마음에 안 들어? 폐지. 그래서 지금 예약돼 있는 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누구 나오지? 김성회 보좌관. 이번 주에 그 김성애 보좌관. 네. 하고 다음 주에 추모 기상캐스터. 막방 최욱. 끝입니다, 이제. 청정잡수 폐지. 추 하니까 나는 정치인이라서 추미애 혹시 네. 추모 기상캐스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추혜정? 추혜정? 추명호. 추혜정 맞아? 추혜정? 추혜정. 예. 기상캐스터? 예. 기상캐스터가 왜 또 나와요? 아니, 기상캐스터로 안 나오고, 그 전직이 승무원이 있더라고. 승무원으로 나옵니다. 우와, 승무원.
그렇습니다. 승무원으로. 좋네요. 네. 좋다. 제 친구도 승무원 많은데. 그래요? 승무원 특집으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오. 승무원 특집으로 회식 한번 하죠. 이 새끼 천재인데? 좋았어. 여자친구 이 방송 안 들어요? 아, 듣는데 직업을 위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3주면 끝입니다. 청정잡스. 아, 그래? 소정잡스 몇 분 끝나면 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그때가 생각합시다. 청년 유니온 위원장님 아, 추천하려고. 됐어. 우리는 그냥 뭐, 아, 닥치면 뭐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네, 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뭐 준비한 거 같지만 진짜 아무것도 준비 네. 없어요.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는 재유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네, 네. 다시 한번 저도 몇 번을 전하겠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역 사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청취 후기가 올라왔는데, 무조건 남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남자 욕만 했잖아요. 그쵸. 남자가 지 맘대로 와서 소문 이상하게 냈을 거다. 라고 했는데, 남자도 싫으면 안 잔다, 옆에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남자를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제 개인의 삶의 가치관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도전합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댓글을 해서 남자를 너무 매도하지 말라.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너는. 근데 어쨌든 남자가 그 행동이 한국에 와서 막 이상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스토커처럼. 아니, 그냥 뭐, 쿨하게 또. 아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못 말하면 욕먹을 수도 예, 있어요. 부럽네요, 젊음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렁이 어멈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부탁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찜질방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입시철에는 타 지역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주로 오는데 저녁 10시, 22시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또는 이미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퇴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곤란한 상황이 빈번합니다. 입시 때문에 타 지역에 처음 방문한 날 다음 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출입이 안 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봐도 방법이 없고 결국 모텔 가야 한다고 합니다. 모텔은 되나? 모텔은 된대요. 미성년자가 모텔이 왜 돼?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이 돼요? 숙박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뭐. 그래서 다만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찜질방 출입 동의서를 출력해서 보호자 동의란에 보호자 성명 후에 가져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찜질방 출입 동서도 있군요. 네. 아니 근데 딱 들어도 모텔보다 찜질방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어쨌든 안 그래도 낯설고 초조할 텐데 하룻밤 쉬어갈 곳조차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모텔을 보내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왜 그런 지도를 안 해주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입시철에 잠깐이라도 대국민 홍보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몇 개 상위권 파케에도 댓글로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곧 수능이 다가오고 사실은 이제 저는 공학번이라 그 정시 지원율이 더 높았는데 대학 진학률이 요즘에 입학사정관제나 그런 것 때문에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어떤 전형을 거치기 위해서 혼자 상경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찜질방을 가는데 본인 나름대로 이제 찜질방 목욕도하고 편하고 하니까 갔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창석이 말대로 요즘 수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근데 수시가 보통 뭐 9시? 그렇죠. 뭐 이렇게 아침에 면접이야. 맞아, 아침에. 그러면 지방 사는 친구들은 올라올 방법이 없지. 전날 올라와야지. 그렇죠. 와서 뭐 친척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 친척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 둘이 있으면 친구끼리 모텔 가도 그쵸. 뭐 상관없죠. 될 것 같은데 혼자 올라왔는데 특히 여학생 같으면 모텔 가기가 좀 그렇고 찜질방 가는데 안 되고 이건 좀 그렇네요. 네.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라도 동성끼리는 상관없답니다. 모텔에 가는 거. 근데 이성끼리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찜질방 문제는 또 돈도 돈이잖아. 모텔 돈이 좀 비싸잖아. 그렇죠? 근데 찜질방 이성은 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뭘 둘이 같이 있으면 위험하지. 아니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재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따로 자라 그래 방. 아니 뭐 동성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찜질방 좀 터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찜질방도 무작정 터지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 가출 학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요런 걸 활용해라라는 거야. 그 청소년 찜질방 출입 동의서. 요거 해서 보호자
딱 부모 도장 찍고 네네네. 정의심 적으면 찜질방에서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 또 확인 전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보호자 확인하고 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누렁이 어머님도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 네, 보건복지부 청소년 찜질방 출입 동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만약에 그냥 무작정 갔다가 그렇지. 내일 나가야 되는. 9시 시험이야. 그래서 그 전날 한 10시쯤에 찜질방 탁 들어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골치 아파지. 어디가. 그건 난감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수험생들도 참고하시고 이 방송 듣는 학부모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볼까요? 네. OSD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환승역 사연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 준다고 다. 갔다 왔어요, 촛불 집회? 아, 네. 뭘 갔다 와? 저 혼자 집에서 촛불 집회. 잘했어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토요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 정말 더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기분이. 그땐 솔로였으니까. 그때 한 번 빼고 저는 지난해 촛불 집회를 다 나갔어요. 지난주에도 가고. 지난주에 안 갔다니까. 지난주 솔로도 아닌데. 야근해서 못 갔어요. 야간에서 못 갔다. 야근 수당은 다 챙겨받았어요? 마음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2주년 행사에는 꼭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동영 작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2 예. 돌이었다고. 예. 도를 네. 거기, 대전에서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청와대 근처에서 해서. 광화문을 빠져나오지는 못해가지고. 우리 딱 부모님하고 이제 양가 직계만 불렀거든. 4시까지 와야 되는데, 6시가 돼도 도착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막혀서. 이거 다 찾아냈잖아, 강화문. 그러니까 1주년 행사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저는 까맣게 몰랐으니까, 시골에서 오시다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아이고, 멀리서 오셔서 네, 고생하셨네요. 예. 차 안에서 굉장히. 1km 남았어. 1km 남았어. 그런데 1시간 지나도 아직 1km 남았어. 그 내려서 걸어오셔야 되는데. 그래,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니, 차 가지고 왔어. 아차가지고. 하여튼 뭐 돌은 잘했고요.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이거는 참 그렇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돌잔치를. 그 뭐 부모들 좋아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애 어차피 기억도 못하잖아. 절대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재우리도 기억 못할 거예요. 기억 못하지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야 우리지만은 또 이거 한다고 또 일찍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 네네. 다른 또 부모들 보면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보고 이제 자기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나 같은 캐릭터 처음이라고. 왜요? 아버님 한복 저 안 입어요. 왜요? 귀찮아 안 입어요. 사진 저 찍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맥카트만 찍고 다 빠질게요. 이쁜 애들만 찍어요. 이랬대. 사진사는 되게